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 바로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초등학생 친구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재미있게 들을 수 있도록 쉽고 생생하게 준비했으니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600여 년 전 고려라는 나라의 마지막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고려는 안팎으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나라 안에서는 권력을 가진 귀족들, 즉 권문세족들이 백성들의 땅을 마구 빼앗고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었죠. 백성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달팠습니다. 게다가 밖에서는 북쪽의 홍건적과 남쪽의 왜구가 끊임없이 쳐들어와 나라를 어지럽혔어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두 명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바로 이성계 장군. 이성계 장군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이끄는 무적의 장수였어요. 특히 황산대첩에서 왜구를 크게 무찌르며 백성들의 큰 신망을 얻었죠. 그의 이름만 들어도 적들이 벌벌 떨 정도였다고 해요. 또 다른 한 명은 정도전이라는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정도전은 이 썩어빠진 고려를 무너뜨리고 백성을 위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설계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위대한 설계자였죠. 운명처럼 만난 이성계와 정도전, 힘을 가진 장군과 지혜를 가진 학자는 곧 뜻을 모으게 됩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이들은 고려를 개혁하려는 신진사대부들과 힘을 합쳐 새로운 나라를 세울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합니다. 물론 이들의 계획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특히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는 끝까지 고려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정몽주는 정도전의 오랜 친구이기도 했지만 나라에 대한 생각이 달랐던 거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은 반역이다 라며 굳건히 버텼습니다. 이때 이성계의 아들 중 한 명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바로 훗날 태종이 되는 이방원이에요. 아주 똑똑하고 결단력이 넘쳤던 이방원은 아버지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아버지를 망설이게 하는 걸림돌은 자신이 직접 제거해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어느 날 밤 이방원은 부하들을 보내 선주교라는 다리에서 정몽주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시조 하역하를 읊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들어칠기 얼어진들 어떠하리 우리 같이 얼거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이건 함께 새 나라를 만들자는 회유였어요. 하지만 정몽주는 단심가로 답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도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끝까지 고려에 대한 충성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대답이었죠. 결국 정몽주는 그 자리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몽주라는 큰 산이 사라지자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마침내 1392년 이성계는 개경의 수창궁에서 왕위에 오르며 새로운 나라 조선의 건국을 선포합니다. 고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500년 역사의 조선 왕조가 막을 올리는 순간이었죠.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정하고 수도를 한양, 지금의 서울로 옮긴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은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정도전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지만 똑똑한 신하들이 왕을 도와 함께 이끌어가는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꿨어요. 왕의 힘을 적절히 견제하고 시스템으로 나라가 운영되기를 바랐던 거죠. 하지만 이런 정도전의 생각은 이방원의 생각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이방원은 왕은 나라의 절대적인 중심이어야 한다.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혼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조선 건국에 누구보다 큰 공을 세웠지만 정도전의 견제 때문에 세자 자리에도 오르지 못하고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자 이방원의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이방원은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1398년 그는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모아 정도전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 그리고 어린 세자였던 이복 동생까지 모두 제거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1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태조 이성계는 결국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방원의 둘째 형이 다음 왕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2년 뒤 이방원의 넷째 형인 이방간이 왕의 자리를 탐내며 또다시 난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2차 왕자의 난이죠. 이방원은 이마저도 가뿐히 제압하며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적들을 제거해버립니다. 더 이상 그에게 맞설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1400년 이방원은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왕이 된 태종은 놀랍게도 아주 유능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꿈꿨던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나라의 기틀을 아주 튼튼하게 다졌어요. 먼저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개인 군대를 모두 없애고 나라의 군대로 통합했습니다. 왕만이 군대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리고 백성들의 호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호패법을 실시합니다.
지금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거예요. 세금을 공평하게 걷고 나라의 살림을 안정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었죠. 또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태종 이방원은 냉혹한 권력자였지만 동시에 나라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을 해낸 강력한 리더였습니다. 그가 닦아놓은 튼튼한 기반 위에서 그의 아들인 세종대왕이 찬란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떠셨나요, 여러분? 고려의 멸망부터 조선의 건국, 그리고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다툼과 태종의 강력한 리더십까지 정말 한편의 영화 같지 않나요? 역사는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꿈과 갈등, 그리고 선택이 만들어낸 생생한 드라마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